아. 자, 갑시다. 자, 그러면은 부등식에다가 도함수를 활용해 봅시다. 솔직히 왼쪽에다가 방정식의 활용 이렇게 해놨지만 부등식의 활용은 뭐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등호 대신에 부등호만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그쵸? 뭐 여기에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바뀌는 거. 그쵸? 자, 근데 차이점이 하나가 좀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나오게 됐을 때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라고 한다면은 뭐 물론 얘도 똑같이 얘 그래프 그려주고 들어가면 돼요. 그쵸? 뭐 여기 y는 fx라고 쳐봅시다. 그럼 항상 성립한다라는 거는 얘보다 얘가 무조건 작거나 같다? 아, 얘의 최소값보다도 얘가 작거나 같은 거예요. 괜찮죠? 얘보다도 얘가 더 작거나 같은 겁니다. 아, fx의 최소보다 작거나 같다. 최대 최소 문제로 봐주면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문제가 이런 게 있어요. fx가 f3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이게 또 항상 성립한다. 그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이것도 그냥 상수잖아요. 상수. 근데 x에 뭘 집어넣어도 얘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최소값이라는 얘기예요. 괜찮네? 그렇죠? 어딘지 모르겠지만 3인지 점에서 함수가 최소라는 거야. 그렇죠? 그 함수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부등식이 활용되는 게 도함수 활용 쪽에서 조금 극대극소 문제랑 연관되어 있는 게 꽤 있습니다. 난이도도 좀 있고요. 자, 일단은 기본적인 항상 성립 문제 관련된 걸 먼저 한번 풀어봅시다. 자, 간단하게 14번 한번 먼저 해볼게요. 방부등식에다 활용하는 거는 전부 무슨 얘기라고요? 그래프만 그리면 끝나요. 그냥 함수 그래프만 그려주면 전혀 문제 안 되는 애들. 거의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해석을 더 하는 것 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다. 최소값 1 2니까 맞아. 1로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6개. 확실히 스피드가 엄청 빨라졌다. 많이 풀어서 그런지 정확도도 높아지고. 아니야, 잘하고 있어? 자, 그러면 이 식이 항상 성립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좌변에 있는 최소값만 구해주면 돼요. 이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나는 요 함수를 fx라고 잡아볼게요. fx로 잡으면은 그래프를 그려보기 위해서 f'x를 만들었을 때 4x세제곱 마이너스 4. 아, 그럼 얘는 x세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그래서 얘는 반드시 1에서 유일하게 극점이 발생을 합니다. 그죠? 유일하게. 4차 함수 때 극점이 하나밖에 없다? 그쵸? 뭐 이런 거밖에 없죠. 뭐 비대칭일 수는 있는데 뭐 비대칭인지 아닌지 상관없어요. 아, 어차피 1에서 최소인데 뭐. 그쵸? f1. 자, 그 값이 0보다 크고 같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쵸? 그래서 요 값을 구해봅시다. f1은 1 빼기 4 빼기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9. 자, 이게 0보다 커나 같으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얘는 다 후변 넘기면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그쵸? a 빼기 3 a 플러스 2 그래서 a로 가능한 게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총 6개가 가능할 겁니다. 총 6개가 괜찮을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또 뒤로 한번 가볼게요. 중간에 있는 문제는 뭐 충분히 풀만할 것 같아서 자 스텝 2에 있는 문제도 한 문제 정도 풀어봅시다. 자 19번 한번 해볼게요. 그쵸? 맨 왼쪽 fx랑 12x 플러스 k가 항상 성립한다 라는 걸 가지고 보면은 k의 범위가 나옵니다. 그 k 범위 중에서 자연수 k가 3개밖에 안 되려면은 k는 뭐뭐뭐로 딱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런 k 값이 가장 클 때의 12x 플러스 k보다 gx가 항상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왜냐면 쟤는 a를 또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는 게 좋습니다. fx와 12x 플러스 k를 먼저 봐서 정리해 주고요. 그 다음에 12x 플러스 k와 gx를 나중에 보고 정리해 주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얘기예요. 그쵸?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요. 한꺼번에. 자, 일단 1번만 먼저 정리 한번 해볼게요. 1번만. 자, fx가 12x 플러스 k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x 4제곱 빼기 2x 세제곱 빼기 x제곱이 12x 플러스 k보다 작거나 같다. 10x 넘겨볼게요.
마이너스 x의 제곱 빼기 2x 세제곱 빼기 x제곱 빼기 12x. 자, 그래 놓고 왼쪽에 있는 이 4차 함수를 이걸 fx라고 잡진 못하겠구나. ax라고 해서 그래프를 세로 한번 그려볼게요. 세로. 자, 그럼 얘는 a 프라임 x는 마이너스 4x 세제곱 빼기 6x 제곱 빼기 2x 빼기 12. 마이너스 2 같은 거 집어넣으면 될까? 마이너스 2 같은 거 집어넣으면 아니다. 일단 얘를 마이너스 2로 묶어 봅시다.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러면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6. 그쵸? 그럼 여기 x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이 16. 4, 3, 12 빼기 플러스 6. 되네요. 그쵸? 18.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조립제법 아니면 안 돼요. 그쵸? 자, 그래서 얘는 지금 2, 3, 1, 6. 이걸 왜 조립제법을 마이너스 2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냐면은 개수가 다 양수잖아요. 뭘 집어넣어서 0 나오려면은 x가 양수일 수는 없어요. 그 음수만 돼야 되는데 보통 문제들이 전부 다 상수항이 약수인 경우 아니면 사실 나오기 힘들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걸로 한 4개, 6개 정도? 뿔마 1, 뿔마 2, 뿔마 3 이 정도 외에는 나오기 힘들어요. 진짜로. 숫자가 너무 지저분해져가지고. 근데 그 중에서도 플러스 다 날라가죠. 안 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은? 아니 척 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본 거죠. 혹시나 해서. 근데 역시나죠. 걸릴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조립제법으로는. 괜찮죠? 육약수만 골라주면 되겠고. 왜? 그래야 인수가 자연수로 나오니까. 그렇죠? 이거는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2, 3, 마이너스 6. 빵. 자, 그래서 얘는 지금 마이너스 2로 묶었을 때 x 플러스 2, 그 다음에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얘는 지금 판별식이 음수죠? 그쵸? 판별식이 음수. 여기서 식은 안 나와요. 결국에는 마이너스 2만 유일하게 극점에 해당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괜찮죠? 마이너스 2만. 자, 근데 최고체 계수가 음수잖아요. AX는. 그래서 위로 볼록한 4차 함수 그래프가 되겠고 얘는 마이너스 2에서 극대를 가지게 될 거예요. 그쵸? 그럼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보니까 A 마이너스 2. 그러면은 16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16 플러스 16.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4 플러스 24. 이거 다 지워지네요. 정리되면 그냥 20 나옵니다. 괜찮죠? 그러면은 K값은 그런 AX의 최대값보다도 크고 나타야 돼요. 그쵸? 따라서 Y는 K라는 선이 20부터 가능해요. 20 이상으로만 가능합니다. 자, 따라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자연수 K가 3개가 나오려면은 K는 20, 21, 22까지밖에는 안 돼요. 괜찮죠? 자, 그럼 얘는 22까지 갔을 때가 끝. 뭐 때문에? GX 때문에. GX 때문에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GX가 3x제곱 플러스 A로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저 GX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되겠네요. GX 당연히 최소값은 A에서 나오죠. 얘가 지금 0,A가 될 거예요. 따라서 A는 22보다 커야 돼요. 아니 같아도 돼요. 단 23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괜찮나요? 23보다는 작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A가 23이 돼버리면 20, 21, 22, 23까지 나오잖아요. K가. 틀렸어? 답 뭐 구하는 거지? A 값을 구하셔. 그러니까 답이 22잖아요. 그쵸? 답이 22. 왜냐면 이 범위에서 자연수 22밖에 없으니까. 괜찮네.
그렇죠? 이거 원래 A가 23보다 작으면 다 되는 거예요. 원래 다 되는 건데 자연수 A 구하라고 했으니까 22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면은 22보다 A가 크거나 같으면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23이 돼버리면 자연수가 23까지도 K가 가질 수 있는 상태가 돼버리니까 3개가 아닌 4개가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K가 될 수 있는 게. 그렇죠? 그래서 모순이 발생합니다. 한마디로 A 때문에 K는 22까지만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범위 잡았고 따라서 A는 22로 나와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형 3번으로 가볼게요. 여기 유형 3번, 유형 3번이네. 미안. 스텝 3. 스텝 3는 이거 다 풀어야 돼요. 이거 진짜 다 중요합니다. 이 부등식을 활용해서 굉장히 좀 주요한 문제들이고요. 일단은, 모르겠는데? 아닌 것 같고. 답이 틀렸어? 답이 아니야? 그 12x로 GX로 넘겨도 되는 거 아니에요? 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틀렸다. 내가 왜 이랬지? 아니, 얘는 지금 12x 넘겨놓고 얘는 지금 12x를 안 넘겼어요. 가운데 k만 남겼어야 되는데 오른쪽에다가는 그냥 gx만 갖다가 그려가지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태가 됐네. 미안해. 2번이라고 해서 볼게요. 2번은 12x 플러스 k가 3x제곱 플러스 a. 그래서 k가 3x제곱 빼기 12x 플러스 a로 들어가줘야 되겠네요. 그쵸? 그게 지금 3x제곱 빼기 12x 플러스 a가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요게 k 값이 22까지 나올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자, 그래서 아까는 이게 0,a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건 대칭축이 바뀌었죠. 대칭축이 지금 2죠. 얘는 지금 2,예요. 2,4, 32 빼기 24 플러스 a. 그래서 a-12네요. 그렇죠. 그래서 a-12가 22보다 크거나 같아야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23보다는 작아야 될 거예요. 그래야 K로 가능한 게 3개까지 가능하니까. 그쵸? 자, 그래서 지금 A로 가능한 값은 34, 그 다음에 35. 그래서 따라서 자연수 A로 가능한 값은 지금 34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답이 34네요. 괜찮을까? 그죠? 아니, 지금 내가 오랜만에 이렇게 아픈 적이, 이렇게 아픈 적은 여러 번 있구나. 근데, 야, 이게 지금 머리에 힘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 큰일 났어. 자꾸 배만 신경 쓰여가지고 계속 장염 때문에 열은 지금 38도고 약이라도 좀 먹어야 되나? 근데 약 먹고 싶진 않아서 좀 미련하대 나보고. 약 안 드셨어요? 왜요? 그냥 약 먹으면은 배가 더 아플 것 같아가지고. 그건 아니고. 아니, 나는 열 40도일 때도 약 먹고 섭했어. 한 번은 그랬다가 응급실 실려갔는데 40.8도인가? 깜짝 놀랐어. 응급실 실려갔어. 되게 미련한 것 같아, 그치? 38도 정도면은 뭐 그냥 살짝 쑤시는 느낌? 이 정도는? 자, 아무튼 그래서 얘는 지금 34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문제 스텝 3는 20, 21, 22 중에서 한 문제만 좀 풀어봅시다. 아무래도 수능 문제가 나올 것 같아서 22번 그나마 나온 최근 연도 문제 이거 하나만 좀 해볼게요. 좀 이해 잘 될까?
자, 4차 함수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금 가조건도 그렇고 나조건도 그렇고 다 3차만 얘기하고 있어요. 두 함수의 그래프만 먼저 확정을 해놓으면은 사실 나머지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도함수 3차 함수는 최고치 계수가 4면서 0과 0,0, 2,16. 그 다음에 나조건. 자, 한번 좀 확인해 볼게요. 3차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만 좀 확인해 볼게요. 자, y는 f'x가 있어요. 자, 최고차 계수가 4가 되겠고요. 자, 일단은 0,0을 반드시 지나갑니다. 0,0을 반드시 지나가고 2,16을 지나가요. 뭐 한참 크겠는데?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나에서 어떤 양수 k가 있어요. k가 지금 뭔진 몰라요. 그런 양수 k가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랑 0부터 k까지는 도함수의 함수값들이 전부 0보다 작대. 항상 성립한대요. 괜찮나요? f'x 값이 아무리 커도 0을 못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는 전부 음수 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딘지 모를 k가 되는 지점까지는 몰라. 0과 2 사이에 있겠죠. 그쵸? 그 사이에서는 또 음수로 나와줘야 된대요. 괜찮나요? 함수값이? 그럼 잘 생각해봐요. 음수였는데 0 나오고 또 음수 나와야 돼요. 3차 함수인데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데 아니 솔직히 도저히 안 되겠으면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 하나, 둘, 셋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 중에서 다시 한번 음수에서 시작해서 0 갔다가 다시 음수 갔다가 1로 가요. 그럴 수 있는 그래프는 뭐밖에 없어요? 이거 외에는 없죠. 얘는 지금 0에서 극대를 가지는구나. 그 다음에 여기까지 계속 음수 나왔다가 뒤에서 올라가야죠. 괜찮죠? 이런 식으로 정리해주면 되겠네요. 자, 요게 지금 y는 f'x가 될 겁니다. 한번 봐봐요. 자, f'x는 열린 구간 0부터 2개 이 사이에서 한 개 실근을 가진다? 무조건 나오잖아요. 그쵸? 무조건 있잖아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극대값이 존재하냐? 없죠. 감소했다가 증가하는데. 그쵸? 그래프 자체가 감소했다가 감소하고요. 또 증가하는데 극대가 나올 리가 없겠죠. 그쵸? 극대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디귿. f0이 0이면 fx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커 낫다? 여기가 0이잖아요. 0,0. 그럼 얘가 0,0이면 최소값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겠느냐 라는 거예요. 요거 값 구해주면 되지. 그쵸? 극점값 이용해서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구해요? 식을? 식은 이제 구하면 그만이잖아요. 어려운가? 자, f'x는 모르니까 요 근 자체를 우리가 a라고 한번 좀 해볼게요. a라고 한다면은 0에서 중간, a에서 근. 그쵸? 최고치 계수는 4. 근데 그게 2,16 지나가면 되잖아요. 그쵸? 그게 2,16 곱하기 2 마이너스 a가 16 나와야 되니까 얘가 1이구나. 그쵸? 그러면 그냥 얘가 1인 근인 것도 알아냈고 최종적으로 예식도 4x 세제곱 빼기 a가 1이니까 4x 제곱.
자, 그럼 fx는 당연히 이거 부정적분이니까 x 4제곱 빼기 3분의 4x 세제곱 플러스 상수인데 괜찮죠? 이거 어차피 부정적분에 들어가면 되니까. 근데 f형은 0일 때 디귿만 넣고 본다면 f형은 0일 때를 본다고 했으니까 그냥 얘는 0으로 놔주면 돼요. 괜찮죠? 그럼 우리는 a가 극소가 될 텐데 그때가 지금 1이잖아요. 아, 최소값은 1 집어넣은 함수값이구나. 그쵸? 최소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아도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죠. 디귿이 맞게 돼요. 그쵸? 사실은 좀 더 고민할 시간을 좀 주고 가고 싶었는데 미안. 이해될까? 자, 그러면은 방부등식의 활용 문제 중에서는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이제 직선을 이용하는 애들이 좀 있어요. 접선의 방정식 개념을 좀 이용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거 아직 좀 하고 있나? 괜찮나? 괜찮아? 그래. 자, 접선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fx가 k 아니 kx 1차의 개수로 k가 들어가 있는 경우예요.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fx 그래프가 뭐 이렇게 나와 있다고 칠게요. 자, 그래놓고 kx랑 만나는 교점 개수 원점 지나가는 직선이잖아요. 그럼 얘는 교점 개수가 접할 때가 하나 나오고 접하는 것보다 커지면 2개씩 나오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애들이 있어요. 1차로 나올 때만입니다. 그럼 2차로 나오면 어떡하지? 2차 이상 나온 경우 아니 기본적으로 fx는 0 뭐 k까지 다 넘겼다 그랬을 때 k나 kx나 kx 제곱이나 kx 세제곱이나 기본적으로는 다 좌변 넘겨서 일단은 인수분해부터 해보는 거야. 도함수가 인수분해가 되는 꼴을 줘요. 근데 지금 이런 경우는 뭐냐면 왼쪽으로 넘겼을 때 도함수가 인수분해가 안 되는 애들이에요. 극대극소를 뽑을 수가 없는 거. 어쩔 수 없이 기울기 가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접선의 방정식 문제예요. 접선의 방정식 문제. 그래서 그거랑 섞여 있는 애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니까 23번을 한번 볼게요. 23번. 자,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x세제곱 빼기 3x제곱 빼기 nx 빼기 5는요. 자, 이거의 서로 다른 실근 개수를 an이라고 한대요. 그쵸? 그랬을 때 a는 1부터 20까지 더해달라. 자, 얘가 지금 fx는 0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k로 잡을 수 있는 게 1차의 개수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야. 만약에 이게 그 n이 상수가 아닌 경우에는 미분을 했을 때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따져야 돼요. 이게 인수분해가 되게끔 문제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A점이 극대점 막 이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쵸? 자,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도함수가 인수분해 안 되죠? 도함수가 인수분해 안 되면 무조건 별도로 빼야 돼요. x세제곱 빼기 3x제곱 빼기 5는 nx. 그쵸? 그래놓고 얘 함수 fx로 잡아놓고 y는 nx, 얘는 기울기가 n짜린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들어가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fx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3x제곱 마이너스 6x. 그러면은 0과 2에서 극대극소를 가지게 되겠죠. fx가. 그쵸? 0과 2에서 극대극소를 가지는데 0, 얼마예요?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2, 8 빼기 12 마이너스 9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지금 y는 fx예요. 자, 그럼 얘는 축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축 나오고 그 다음에 저 위쪽에 x축이 또 등장을 할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럼 그때 y는 nx예요. y는 nx면은 원점 지나가는 직선이기 때문에 만나는 교점 개수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내가 그래프가 조금 이상한데? 너무 좁은데 이쪽에다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서 해도 상관은 없는데 미안. 맞나? 마이너스 5? 오케이. 자, 그래서 0, 마이너스 5에 2, 마이너스 9. 그렇죠? 그러면 직선을 그었을 때, 원점 지나가는 직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교점 개수를 나타내는 건데, 자, 일단 기울기가 1인 경우, n이 1일 때 교점 개수 몇 개요? 1개. 그러면 n이 2일 때는 교점 개수 또 1개죠? 근데 언제까지 1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기울기가 지금 n은 1부터 20까지 가요. 그렇죠? 시그마 n은 1부터 20까지 an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기울기가 20까지 갑니다. 그럼 나중에 기울기가 엄청 크다면은 얘는 이런 식으로 뚫고 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괜찮나요? 교점이 3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뭐가 경계선이에요? 가장 중요한 경계선은 접선의 방정식. 괜찮나요? 접선의 방정식. 원점에서 긋는 접선의 방정식 문제로 봐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위에 있는 점, 임의점을 t,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마이너스 5. 얘는 지금 0, 0이죠. 그걸 가지고 얘가 어느 지점인지 접점을 구해봅시다. 그때 평균 변화율이 이 지점의 순간 변화율과 똑같다라고 봐도 된다 그랬어요. 괜찮네? 그죠? t분의 t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마이너스 5. 자, 요게 미분에서 t 집어넣은 거랑 똑같다 그랬죠? 3t제곱 빼기 6t. 그래서 t세제곱 빼기 3t제곱 빼기 5는 3t세제곱 빼기 6t제곱. 자, 다 우변으로 넘겨주면은 2t세제곱 넘기면 마이너스 3t제곱 마이너스 5도 넘기면 플러스 5. 그래서 얘는 t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가 지금 인수가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3차, 2차, 1차 상수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죠?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5, 마이너스 5, 빵. 자, 그래서 얘는 지금 될 수 있는 근이 마이너스 1만 되죠?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일시 하면은 얘도 또 판매식 음수 나와요. 마이너스 1밖에 없다는 거예요. 괜찮죠? 아, 얘는 마이너스 1일 때의 접선의 방정식이 딱 접할 때의 접선의 방정식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f' 마이너스 1이 얼마예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니까 3 플러스 6, 9네요. 그쵸? 기울기가 9일 때만 딱 두 점에서 만나고요. 기울기가 9보다 작을 때는 한 점만 만나요. 기울기가 9보다 클 때는 세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괜찮네?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어떠냐? 기울기가 9일 때까지 를 기준으로 나눠주면 될 텐데, 기울기가 딱 9인 경우만 접하니까 2개의 교점 나오고요. 나머지는 다 1개씩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째로는 1 곱하기 8. 그 다음에 기울기가 9보다 더 크면은 어때요? 9보다 크면은 뚫고 지나가죠? 서로 다른 세식은. 그래서 얘는 3. 그쵸? 그래서 얘는 3이 11개다. 그래서 답이 8 더하기 2 더하기 33. 이렇게 나오겠네요. 괜찮네? 조금 어렵죠? 아무래도 난이도가 조금 있는 편에 속합니다. 자, 그러면은 24번 한번 해볼게요.
좀 헷갈리는 거 있나? 어디가 잘 안 되지? 일단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얘는 실근계수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프만 그려놓고 보면 되는데 문제는 얘를 가지고 극대극으로 뽑을 수가 없지. 그래서 nx를 넘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울기를 좀 이용해서 들어가는 거. 접선을 방정식 문제로 봐주면 돼요. 어떻게 풀었지? 어떻게 풀었지? 이게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응. 여기서 하나 나와야 되면 접혀야 되잖아요. 응. 어딘가 있겠죠. 아니. 정수니까 접하고만 아니 그러지 말라니까. 그럼 안 돼. 접하는데 미분이 안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미분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오케이. 자 지금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은 그렇죠? 이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걸 그래프를 이 자체로 그래프를 그려보는 순간 그래프가 조금 그래요. 뭐야 접해야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네. 얘가 접하는 걸 찾으면 되겠네. 그러면 t인 지점에서 함수값 똑같고 미분에서 똑같고 미적분 선택자들은 아무렇지 않게 풀 수 있어요. 미적분 선택자들은 복습 미분법을 하면 되니까. 근데 그거 말고 우리는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어쨌거나 얘네 둘이 만나는 교점이라고 하는 거는 방정식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분수함수 같은 경우는 미분을 못해요. 일단 수투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요? 분수는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양변에 x를 곱해주면 되죠. 그쵸? 그래놓고 나니까 이제 미분해봤자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쵸? 그래서 x세제곱 플러스 16은 ax인 걸로 문제 풀어주면 됩니다. 그쵸?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조금 이제 뭐 빠르게 숙제가 될 가능성이 커요. 일단 저 이해될까? 네. 오케이. 네. 바꿔야 돼. 저거 그럼 저거가 중근 하나랑 실근 하나 가지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치. 접하면 된다. 네. 그러니까 저렇게 바꿀 수 있어야 돼. x를 곱해서.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하죠? 자, 얘는 솔직히 우리가 x제곱 플러스 16이면은 y는 x제곱 이렇게 0에서 3중근 되면서 가잖아요. 거기다가 위로 16만큼 올려놓은 거면 그래프 그냥 뻔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얘가 AX잖아요. 원점 지나가는 직선이지 이게 접하려면은 이렇게 접하는 경우에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교점이 2개 나오고 말죠. 괜찮나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접하는 지점에 관련돼서 내용 정리해줘야 되는데 당연히 모르겠으면 접점 T로 잡아놓고 들어가면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뭐 얘도 똑같이 T 집어넣은 거랑 미분 T 집어넣은 거 봐도 되고 아니면은 0,0과 T, T제곱 플러스 16 이용해서 기울기 평균 변화율이 순간 변화율 미분해서 T 집어넣은 거 똑같다.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도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넘기면은 2t 세제곱이 16이라서 t 세제곱이 8 따라서 접점의 x좌표는 2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얘는 2,24 그렇죠? 2,24 아니 그러면 x가 2 증가할 때 y가 24 증가한다고? 기울기는 12란 얘기예요. 그렇죠? x가 2 증가할 때 y가 24 증가하니까. 이야, 그래서 사실 거의 다 끝났어요. 왜? 뒷부분은 그냥 속도가속도여가지고 솔직히 말하면은 얘네는 별로 그렇게 헷갈릴 일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개념적인 걸로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문제 몇 개만 풀고 끝낼게요. 자, 일단은 자, 우리가 위치는 x로 잡고요. 시간에 관한 함수로 잡죠. 자, 그 다음에 속도는 v라고 표시하는데 얘가 결국에는 시간의 미소 변화량분의 위치의 미소 변화량. 그죠? 이런 표현이 좀 어려우면 그냥 그냥 F'T인가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왜? 위치를 시간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그래요. 속도의 정의 자체가 시간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은 가속도 A라고 하는데 얘는 dt분의 dv 그죠?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한 걸로 볼 수 있으니까 얘는 F2' 이게 고등교육 과정에서는 사실 수투에 원래 나오면 안 되는 건데 이계도 함수가 네, 미적분에서 나오는 건데 그냥 뭐 가속도 구하는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그냥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속력이라는 게 있죠. 속력은 속도의 크기. 그래서 얘는 절대값 V라고 나타냅니다. 그쵸? 그 다음에 거리, 이동거리,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동거리. 자, 마찬가지로 속력은 시간의 변화량분의 이동거리이기 때문에 거리의 변화량 이런 식으로 봐도 됩니다. 거리를 미분한 게 속력이에요. 괜찮네? 그러다 보니까 속력을 적분하면은 거리가 됩니다. 속력을 적분하면은. 괜찮죠? 이거는 사실 마지막 단원에 하는 거고요. 지금 단원은 이것만 나오죠. 그래서 얘를 미분해주고 위치 미분하면 속도,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 가속도 적분 안 합니다. 가속도 적분하는 경우는 거의 안 나와요. 원래 안 나와요. 근데 이상하게 자꾸 한 번씩 그냥 집어넣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일반 문제집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원래 가속도 적분까지는 문제가 등장을 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크기를 보는 거고 거리를 미분하면 속력을 적분하면 거리.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근데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시각에 대한 변화율. 그렇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길이라는 게 시간에 관한 함수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길이에 대한 시각에 대한 순간 변화율은 시간의 변화량분의 길이의 변화량. 결국에는 F'T다. 그쵸? 그거는 넓이도 부피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그쵸? 넓이 또 시간의 변화량분의 넓이의 변화량.
그쵸? 넓이 순간 변화율 똑같이 f 프라임 t. 이거는 볼륨, 부피도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dt분의 dv f 프라임 t. 그래서 이거 외에는 사실 할 게 없어요. 그쵸? 문제는 그냥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유형 4번에 있는 문제 스텝 1 중에서 한 문제 정도만 좀 풀어볼까요? 1번으로 가볼게요. 31번. 그죠? 뭐 너무 허무하죠. 그냥 2번 미분해서 3집어넣으면 끝이니까. 그쵸? 뭐 가속도 3초일 때 가속도 구해달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뭔 뜻이에요? 응? 이게 뭔 뜻이에요? 길이가 시간에 관한 함수로 나타나져 있을 때 길이의 시각에 대한 순간 변화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순간 변화를 미분이에요. 거의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속도 같은 경우에도 시각에 대한 위치의 순간 변화율이에요. 시각에 대한 위치의 순간 변화율. 그게 속도의 정의예요. 자, 3t제곱 마이너스 3t 10t 플러스 6. 마찬가지로 가속도는 시각에 대한 속도의 순간 변화율. 그쵸? 그래서 우리가 몇 초 들어? 3초일 때니까 18에서 10 했으니까 그냥 8. 오케이. 뭐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고 저기 그 2개 이상 돌아다니는 애들에 관련된 걸로 한번 풀어봅시다. 42번으로 가볼게요.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수능 문제. 그죠?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 자, V1은 3t제곱 빼기 4t 플러스 3. V2는 2t 플러스 12. 그래서 요 둘이 같게 되는 경우면 2t 플러스 12 좌변 넘기면 3t제곱 빼기 6t 빼기 9가 되겠고요. t제곱 빼기 2t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시간이 3초일 때밖에는 안 될 겁니다. 그쵸? 왜냐면 과거 시간에서 발생할 일은 없으니까 3초일 때가 딱 속도가 같아지는 상태가 되겠고요. 그럼 둘 사이의 거리를 구해달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3초일 때의 x1의 위치. 그러면 27 빼기 9, 18 플러스 9. 그럼 18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x2의 위치 3초일 때 그러면은 9 더하기 36
45. 그래서 둘 사이의 거리는 27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미안, 속도가 끝났어. 미안. 자, 시각에 대한 순간 변화를 문제로 하나 정도만 좀 풀어볼게요. 미안, 이거 많이 넣어놓고 싶었는데 사실 요새 경향이 아예 아니어가지고 이쪽은 진짜로 그냥 기본 연습만 좀 해보자. 48번 하나만 좀 해볼게요. 48번. 간단하니까. 자, 미지수 시간인 때의 상태를 봐야 되니까 t초가 지난 후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t초가 지났으면은 가로는 9cm에다가 0.2cm씩 t초 동안 늘어나겠죠. 마찬가지로 세로 길이는 4cm에서 0.3tcm만큼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사각형이 되는 순간에 시간을 구해낼 수 있고요. 그때의 넓이의 순간 변화율도 구해낼 수 있겠네요. 자, 딱 50초가 됐을 때가 19cm로 정사각형이 됩니다. 그 50초가 되는 순간에 넓이의 변화율, 그쵸? t초일 때 넓이, 지금 얘를 ft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넓이는 둘 곱한 거잖아요. 그쵸? 0.3t 플러스 4, 그 다음에 0.2t 플러스 9. 그쵸? 그래서 이걸 가지고 넓이의 변화율을 구한다? 미분해주면 되겠죠? 참고적으로 정사각형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얘가 같은 걸로 찾아내주면 됩니다. 5는 0.1t. 그쵸? 50초일 때가 딱 정사각형이 되게 만들어지는 상태. 자, 그럼 얘는 전개해 볼게요. 0.06t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0.8t, 2.7t. 맞나? 3.5t네요. 플러스 9, 4, 36. 자, 그래서 얘는 f't. 그쵸? 이게 넓이의 변화율이죠? 왜냐면 시간의 변화량분의 넓이의 변화량 극한을 보내버리면 시간에 대한 넓이의 순간 변화율이 되겠네요. 그쵸? 극한 쉬운 거니까 넓이의 순간 변화율. 자, 그래서 얘는 지금 0.12t 플러스 0.35. 아니다 3.5가 될 거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한 넓이의 순간 변화율 언제? 50초일 때. 그럼 얘는 1.2에다 5배 쓰니까 6 더하기 3.5. 그래서 넓이는 딱 50인 상태, 아니다 50초일 때는 순간적으로 넓이가 9.5만큼 변한다. 그쵸? 저거는 초당이에요. 그러니까 순간 속도가
초당 이제 9.5 제곱 센티미터 늘어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괜찮죠? 오케이, 답이 1번. 와, 참 끝내기는 했는데 야, 우리 다음 시간에 한 번 남았어. 한 번 남았는데 적분 다 남았어. 진짜 큰일 났다 진짜. 모자라면 내가 영상